627 대책이 나온 지 어느덧 한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경매 채널과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요. 경매도 물론 유주택자들에게 걸린 대출 규제와 같이 적용되므로 경매의 인기가 사그라들지 않을까 하는 많은 참여자들이 걱정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과연 그럴까요? 저는 6월 18일 날 인천 법원을 다녀왔습니다. 물건을 낙찰받기 위해서 방문했는데요. 법원에는 사람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이날 기본 1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여전히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27 대책을 피하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과 물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2024 타경 124919, 2024 타경 112657, 2024 타경 18098의 2번 물건입니다. 아직 일부 조건에서는 627 대책과 규제 전처럼 이용할 수 있는 대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예전보다 조건이 더 몇 가지 추가되었지만 아주 못할 정도는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허그 보증 변경 등의 빌라들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사업자 대출과 신탁 대출이 있기 때문인데요. 기존 감정가의 60%와 낙찰가의 80%에서 낮은 금액으로 대출이 되는 경락잔금 대출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담대와 같이 개인의 DSR 등을 보는 대출입니다만, 사업자 대출과 신탁 대출은 개인의 DSR을 보는 게 아닌 사업자로서 혹은 명의를 신탁회사로 옮김으로써 용도가 다른 용도이기 때문에 아직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제 627 대책에 맞는 물건들을 소개해 보겠는데요. 2024 타경 124919입니다. 이 물건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빌라인데요. 감정가는 2억 7,400만원으로 얼마 전 7월 17일에도 유찰이 되어 9월 2일 감정가 대비 64% 하락한 1억 7,536만원에 시작됩니다. 503호 탑층으로 보이지만 창문 개수가 6개인 것으로 보아 탑층은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임차인 김땡땡씨는 2020년 12월 11일 전입신고를 하였고 2020년 11월 26일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보증금은 2억 6천만원으로 신고했는데요. 아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같은 날 같은 금액으로 써져 있는 것으로 보아 허그 보증보험이 걸려있는 것으로 이제는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비고란에는 역시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적혀있는데요. 등기부 현황 역시 잘 살펴보면 전형적인 빌라 매매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은행에 근저당권은 없고 낙찰받으면 따로 인수하는 것은 없는 물건입니다. 지도를 보면 화곡역에서 직선으로 400m 거리인데요. 실제 도보 거리라도 500m가 안 되어 보이는 역세권 빌라입니다. 2호선이 있는 까치상역도 직선 거리로 700m 정도로 도보로 큰 문제는 없는 역세권 빌라입니다. 해당 물건의 건물은 2020년 11월 11일 사용 승인이 났으므로 만 5년이 안 된 신축입니다. 당연히 엘리베이터는 존재하고 해당 호실은 북향입니다. 다행히 사거리 코너 건물이라 건물에 막혀있는 뷰는 아닌데요. 방 2개의 화장실 1개인 구조입니다. 부동산 플래닛으로 해당 물건과 비슷한 물건 등의 거래 상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조건, 같은 평수, 비슷한 연식, 그리고 2024에서 2025년도의 거래를 보았을 때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화곡역을 중심으로 약 10개의 실거래가가 있었는데요. 가격대는 2.2억에서 3억으로 실거래가 되었습니다. 만약 1억 8천만원 정도의 낙찰을 받아서 2.2억에 내놓아도 약 4천만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실거래 상황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가서 비슷한 연식인 6년 이하 방 2개의 화장실 하나 구조로 매물을 검색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비슷한 조건과 비슷한 도보 거리인데도 1.4억에 나온 급매 물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낙찰가를 고려해 봐야 되는데요. 이러면 9월 2일 날 1억 7,500만원에 낙찰을 받아도 빠른 매매를 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유찰을 노리는 게 좋겠죠. 왜 시중에 1억 4천만원까지 떨어져 있는지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손품으로는 한계가 있고 직접 발품을 통해 임장을 가서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알아봐야 합니다. 제 입찰 가격은 1억 5,1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 물건은 2024 타경 112657입니다. 이 물건은 감정가 3억 1천만원에서 총 3회 유찰되어 7월 24일날 감정가의 64%인 1억 9,840만원에 시작합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고 바로 다음날이겠죠.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임차인 정땡땡씨는 2021년 1월 6일날 전입신고를 하였고 2020년 12월 9일에 확정일자를 받아 보증금 3억 2천만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래 주택도시보증공사 즉 허그에서 같은 금액과 같은 날짜로 써져 있으므로 허그 보증보험을 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요. 아래 비고란에 보시면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매각한다라는 문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역시 허그 보증 변경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물건에 비해서 등기부 현황이 좀 지저분하게 있는데요. 세무서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다주택자로서 세금을 내지 못한 것으로 유출해 볼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2호선, 5호선이 같이 있는 까치산으로서 직선거리가 300m가 안되는 초역세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드문 초역세권을 물건을 보게 되었는데요. 해당 물건 역시 방 2개에 화장실 1개의 구조로 2016년 9월 22일에 승인이 났으므로 9년차 준신축 빌라입니다. 해당 건물에서 작년에 2억 5,500만원의 실거래가 되었으므로 부동산 플레이스를 보니까 까치산역 인근에 비슷한 조건을 가진 빌라들은 1억 4천원에서 3억까지 다양한 가격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1억 4천에서 2억 중반까지 다양하게 있었는데요. 1억 4천만원 매물 같은 경우에는 기계식 주차장으로 땅에다가 대는 자주식보다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그게 가격 차이가 좀 나는 것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단순히 손품보다는 발품도 역시 팔아야겠습니다. 저라면 다음 유찰을 기다려서 1억 7,400만원 정도에 입찰을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물건은 상가인데요. 2023 타경 18098 2번 물건입니다. 이 상가는 인천 영종도에 있는 상가인데요. 약 63평의 대형 상가입니다. 감정가는 10억 3,600만원인데요. 8월 20일 총 4회 유찰되어 3억 5,53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에 시작을 하는데요. 마침 이 세계호실을 피부관리샵에서 쓰고 있습니다. 인테리어에 꽤 큰 힘을 실었다고 제가 볼 정도로 돈을 많이 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테리어가 많이 이쁜데요. 억 단위의 인테리어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장사가 잘 되지 않는지 배당 신청을 하였습니다. 월세가 390만원이나 되니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추천이 되는데요. 물론 배당 신청을 하였다고 해서 사업을 접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상가를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운 보증금 4천만원에 390만원 임차인을 드린다. 2번 인테리어는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비슷한 업종을 유치한다. 3번 기존 임차인과 협상을 유치한다. 3번 기존 임차인과 협상하여 유지한다. 인테리어 사진을 보셨다면 아무리 10억짜리 상가에 3억 중반의 낙찰을 받았다 해도 첫 1번은 좋은 선택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라면 3번을 먼저 한 후 2번을 선택할 것 같은데요. 만약 4억원의 낙찰을 받는다면 수익률이 월세 390만원 기준 11%입니다. 그러나 억대의 인테리어를 두고 상가를 비우겠다고 했으니 임차인에게는 기존 월세가 2, 3년간 낮춰줄 테니 한번 제기를 해보는 것은 어떤지 권유를 할 것 같습니다. 4억에 낙찰받았다면 월세를 200만원에 받아도 약 6%의 수익률을 거두게 됨으로써 은행 이자를 내고도 돈이 남기 때문인데요. 차후에 이 피부샵이 다시 재기에 성공하여 장사가 잘 된다면 그때 다시 원상복귀를 해서 판다면 약 9억원에 매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바로 상가 경매의 메리트라 할 수 있죠.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빌라 단기 매매를 할 수 있는 대출은 두 종류를 알려드렸습니다. 대출을 두 종류를 알려드렸지만 분명히 일부에서는 저 대출들마저 막힐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매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대책이 나오고 해도 늦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6.27 대책도 발표 당일에는 6월 27일 기점으로 모든 거래에 대해서 적용을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자들이 생겨 선의의 피해자들을 줄이고자 수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계속해서 상가를 넣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에게는 큰 눈길이 가지 않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고 낙찰을 받으셨다는 연락을 종종 받게 되는데요. 그런 용기 있는 분들에게는 결국에는 큰 보상이 있기를 바라며 지속적으로 시기에 맞는 다음 물건들을 소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부디 하나의 빌라라는 매물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좀 더 넓은 시야를 갖기를 권해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